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무기가 되는 거죠. 보통은 대부분 연기 독백을 다 외워서 반복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사나 동선이 암기가 됐으면 반복 연습은 무조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내야 돼요, 스스로. 이제 우리 1회 예종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에는 이제 1장 1단이 있는데 그걸 좀 공개해 주셨고, 2회는 예종을 학교 생활을 좀 더 슬기롭게 한 2배, 3배 정도 이득을 보는 어떤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예고에 현역 그 예종 바로 또 올패스 해버리고, 그리고 연기 선생님으로서도 네. 지금 몇 년 차시죠? 제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쵸. 내가 학생으로서도 이제 한번 다녀보고 또 선생으로서도 네. 한 10곳 다녔나요? 10곳? 10곳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학생일 때도 다니고 개인 레슨도 하고 하면 제가 강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10곳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종종 몇 군데 다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합격도 한 번에 하고 연기 선생님으로서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연습 방법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좀 연기 연습을 예종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굳이 또 예종 입시가 아니더라도 혼자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연기 연습 방법이 네. 좀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꼭 배경음악을 깔라고 하거든요. OST 어떤 삐지를? 네, 내 독백에 어울릴 법한 BGM 혹은 이제 독백 속에 인물의 감정이 있잖아요. 네. 이 인물의 감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노래 이렇게 BGM을 깔고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독백을 내가 연습을 하고 있어. 예를 네. 들어서 뭐 오디션 지정 대본이 들어왔어. 근데 그런 테마예요. 그러면 어떤 뭐 유튜브에 쳐서 배경음악 깔고 BGM을 깔고 나서 일단은 대사 먼저 뱉지 말고 그 노래를 듣고 들으면서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이라고 해요. 이 노래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이는 정서라든지 몸의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붙고 눈빛이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BGM을 깔고 그 안에서 몸을 일단 맡겨서 움직여보라. 뭐 잘하는 무용 동작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몸짓인 거죠. 몸짓을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툭툭 대사를 뱉어보는 거죠. 몸짓을 하면서. 되게 좋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도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거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냥 삐지만 깔면 되는. 그쵸.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집에서 이렇게 연습했어요. 학원에 없을 때. 아, 학교나 학원에 없을 때 네.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네. 그때는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BGM 깔고. 이건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본인이 터득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맨날 듣다가 이 대사랑 이 노래랑 되게 어울린다 해서 한번 깔고 해봤죠. 그러니까 본인이 터득을 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연습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당연히 처음엔 모르니까 수용을 하고 결국 이렇게 자기화를 하나씩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무기가 되는 거죠. 보통은 대부분 연기 독백을 다 외워서 반복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사나 동선이 암기가 됐으면 반복 연습은 무조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득이 내 몸에 애국가만큼 됐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연습 방식을 계속 새롭게 시도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BGM도 깔아보고 어제 했던 BGM 말고 오늘은 다른 거 깔아보고 내일은 또 다른 노래 깔아보면서 계속 감각을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BGM 깔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저는 또 장소를 계속 바꿔보라고 해요. 장소. 낯선 장소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아니면 진짜 이 극 속에 있는 장소랑 거의 비슷한 장소를 찾아가 본다던가. 높은 곳에서 하는 대사 하면 높은 곳 가요. 거기서 쓰이는 내 오감의 감각들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연습실에 계속 박혀서 계속 연습실에만 있는 거.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연습실 중독자들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연습실 렌탈 사장님들 그냥 돈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솔직히 계속 연습실에서 뭐 하나 되냐고. 근데 이런 어떤 공간, 그러니까 너무 실제 같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면 좀 비슷한 데라도 가보면 훨씬 더 이 인물이 이런 감정으로 대사를 했겠구나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은 요게 지금 저한테 말씀해주신 맥락들은 네. 좀 체화가 어느 정도 조금 됐을 때 기준인가요? 뭐 그렇죠. 대사가 외워져야 되고 일단 네. 분석은 어느 정도 돼야죠. 분석되고 네, 나서 분석이 되고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좀 숙지가 된 상태에서 도저히 내가 좀 고착화가 됐어. 그럼 그럴 때 벗어나라 좀 딴 데로. 약간 낯설게하기랑 가깝네요. 낯설게하기. 그리고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최대치를 발견해야 돼요. 스스로. 정점을, 내 에너지의 정점을 한 번은 딱 찍어봐야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연기도 늘 뿐더러 자신감이 붙어요. 사람이. 그리고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럼 조금 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냥 수행자가 아니라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연습을 할 때 최대치를 찍어봐야 돼요. 눈물도 최대치로 뽑아보고요. 화도 최대치로 내보고 웃는 연기도 최대치로 막 웃어보고.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반박이 생기실 거 최대치 알겠어요. 그런 말도 몇 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치를 혼자서. 네. 저는 물론 무조건 학생한테 물어봐요. 네. 너에게 안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안전한 네, 너의 방일 수도 있고 아. 너가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가서 슬픈 영상을 봐도 좋아. 네. 슬픈 상상을 해도 좋아. 아니면 슬픈 노래를 틀어도 좋아. 네. 좋으니까 너의 감정이 진짜 극대화돼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너무 슬퍼서 기어다니며 울 수 있을 정도로 너의 최대치를 뽑아봐야 돼. 그쵸? 근데 이러면 이 최대치를 뽑을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GM도 될 수 있고요. 뭐 슬픈 영상도 되고요. 영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희노애락을 전부 일단 표현을 하고 또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배우의 어떤 직무니까 네. 요거를 좀 희노애락을 좀 최대치로 해봐라. 그럼 이게 궁금해요. 그래 알겠어 최대치 뭔 말인지 알겠고 한번 해볼게. 근데 그 기준점이 뭔데? 라고 기준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최대치의 기준점이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훈련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더 이상은 못 가겠다가 딱 기준이 딱 오거든요. 문득 갑자기 막 펑펑 울다가 혹은 막 웃다가 막 화를 내다가 이 이상은 안 되는구나. 가 이제 본인의 최대점인 거죠. 최대치. 그럼 이런 최대치를 내가 연습을 할 땐 찍어보는 건 좋겠다. 왜냐면 어쨌든 너무 감성에 젖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객관적 자료를 자기가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네. 왜냐면 첫 번째부터 그래버리면 그 영상을 보고 의식하나? 네, 못나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해야 돼. 그래서 내 몸의 감각을 내가 기억하려고 해야 돼. 몸의 감각. 되게 좋아. 사람은 다 오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오감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게 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기쁠 때 몸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내가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찍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좋네요. 또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 역을 사람을 세워놓는 거죠.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독백은 네. 원래 대화체를 내 말만 뽑아놓은 거잖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상대방 내 친구라든지 가족이나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설정한 상대방 대사를 쳐줘.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뭐 사실 너무 일반적이겠네요. 근데 저는 이 삐지랑 장소 다른 데 가는 거랑 최대치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장이 지금 막혔다. 그럼 막혔을 땐 분명히 이게 새로운 게 필요하거든요. 진짜로. 지금 영상 보고 와닿으면 당장 지금 한번 집 밖으로 나가서 저도 비슷하거든요. 연기가 너무 안 풀 때, 안 가봤던 길로 갔을 때, 그리고 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글 쓸 때도 되게 뭔가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맞아요. 확 되거든요. 그래서 맞네. 진짜 이거는 우리 연서 배우님이 노하우 주신 것처럼 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입시생분들은 또 시킨 대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좀 어떤 자립성에 대해서 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지금 입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학원 연습실에 8시간, 9시간씩 박혀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혼자 한번 주도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엄청 되죠. 그쵸? 전 실제로 친구들에게도 이걸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친구들. 네, 입시하는 친구들은 특기 작품이라고 해서 무용 작품이 있어요. 개인 네네. 무용 작품? 그럼 이제 무용 작품 하면서 너 독백 연습해. 춤추면서 대사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호흡이
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아. 고등학교 시절에. 네네. 그때는 호흡 연습 방법을 모르니까 음. 저는 무조건 러닝이 답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이게 러닝을 할 때랑 막상 대사할 때는 접목이 안 되더라고요. 뭐 다른 호흡이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아예 너의 무용 작품을 실행하면서 너의 독백을 연기해라. 이거 실제로 저는 계속 하라고 해요. 그래요. 꼭 와닿으시면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